네, 안녕하세요. 첫 선생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오후 2시 20분이고요. 오늘 영상 딱 하나 찍어드리고 마무리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산 어빌리티 딱 10분 정도 우리가 이제 두산을 끌고 가고 이제 신고가를 올라갈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죠? 앞으로 이제 여기서 단기적인 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여기까지 올렸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주가를 더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알아줘야 될 거 뭐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신한투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수십 년 만에 미국 원전 사이클, 두산어빌리티 매수 기회.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이슈들을 이미 전부 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가져갔고, 여기서 만원, 2만원대도 가지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사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기사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뭐 원전 대박이다, 원전 초대박이다, 이런 기사가 계속 될 거거든요. 앞으로 주가가 12만 원 가고 13만 원 가고 14만 원 가고 진짜 계속 올라가면, 이런 미국 원전 사이클 SMR 너무 필요하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빼고 SMR 사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미 3만원, 4만원, 2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주가가 신고가에 다다르고 나니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왜 그럴까요?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요. 그럼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SMR에 대한 얘기는 더 나올 거고요. 미국 원전 사이클에 대한 얘기는 더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얘기 집중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뉴스를 보시면 안 돼요. 절대. 뉴스 보시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이런 뉴스가 나올 걸 예상을 했고, 이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뉴스에 팔 거예요. 뉴스에 팔 거다. 근데 이 뉴스가 지금 나왔다고 파는 게 아니라 더 과하고 더 많이, 더 오버스럽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매도할 건데, 그 타이밍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보고서에 따르면 26년은 수십 년 만에 돌아오는 미국발 빅사이클의 원년으로 대형 원전 SMR 배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회사 측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이클이 단순한 수주 증가를 넘어 장기적 성장 구조를 형성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이 내용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요. 근데 다 가만히 있다가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기사들이 나오죠. 자, 두산어빌리티는 미국 내 대형 원전 SMR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기자재 공급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단순 수주 가이던스의 높낮이로 주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며 이번 사이클에서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자, 이번 빅사이클은 단순한 신규 수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 원전 설비와 관련 기자재의 장기 계약, SMR 배치 등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 확장은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기술 검증과 글로벌 레퍼런스를 동시에 확보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원전 SMR 빅사이클 참여가 안정적인 매출과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어빌리티는 장기적 성장과 주가 상승 모멘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며, 단기 주가 변동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끝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뭘 말씀드릴 거냐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두산이 만약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주가가 이 5만원짜리, 그죠? 5만 5천원, 6만원짜리, 여기서 9만 7천원을 때리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죠? 여기서부터 따지고 보면, 자, 거의 4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달. 그죠? 4달의 시간 걸렸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는 데까지는 거의 6개월의 시간이 걸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6개월 걸렸습니다. 전고 다시 뚫는 데까지. 근데 만약에 두산이 여기서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더라도 그죠? 천천히 상승 나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상승,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상승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가파르게 솟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쌤, 아니 원전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원전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며. 근데 그럼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두산 끝났다고 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두산이 움직이니까 이제 SMR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얘기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1년 이상 봤을 때 제가 한결같이 얘기한 거 뭐예요? SMR 관련된 부분 미국에서 2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 그럼 그때 뭐 한다? 공급 계약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우리는 그 전에 대비해서 미리 매수해 놨다가 그러한 이슈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할 거다. 이 말씀을 드렸죠. 매도에 대한 근거는 간단해요. 결과적으로 SMR이 결과적으로 터지면서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시장의 이슈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이 찍히는 데까지, 매출이 찍히는 거는 금방 찍히겠지만 구조적으로 회사가 깔끔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 딜레이가 걸려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SMR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어떻게 된다? 주가를 끌어올릴 건데 우리가 지금 20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SMR과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초반에는 아닐 거예요. 초반에는 누적 수주가 쌓이고 수주가 연결적으로 나오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6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 2, 3년의 공백 있죠. 이 공백, 이 미래의 벌돈 있잖아요. 미래의 벌돈, 요 2028년, 29년의 벌돈 이거를 주가가 먼저 당겨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미래의 벌돈을 미리 당겨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와요. 그래서 주가는 미리 올라가요. 미리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조정을 받습니다. 미리 땡겨받고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면 다시 튀어 올라가요. 근데 실적이 만약에 못 나오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기대되는데 이거를 먼저 선반영 받아서 올라간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 시간의 공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반영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장을 짓고 하는 데까지 매출이 나온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먼저 땡겨받아서 주가는 선반영 받는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조정이 나온다. 근데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상대로 척척 진행된다? 그럼 다시 여기서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 또 받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이익이 못 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에코프로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린 부분이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는요 이렇게 올라간 게 과하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만큼 미래에 대한 뭐요? 기대감이 컸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갔던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뭐죠? 바로 에코프로가 미래에 보시면 에코프로가 미래에 2차전 전기차 시대여서 돈을 이렇게 벌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땡겨온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먼저 땡겨왔다. 미래에 대해 3, 4년 뒤에 대한 이 실적을 먼저 땡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실적이 당연히 이 공장이 뭐 캐짐도 있었지만 공장이 증설된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바로 나올 수는 없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매출과 이익이 낮다라고 하면 다시 튀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어떻게 됐어요? 전기차 캐즘으로 더 빠졌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래의 이익을 당겨온다라는 이 가치에서의 공백은 반드시 뭐한다?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산이 3, 4년, 4, 5년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과하게 올라가면 조정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얼마나? 고점 대비 과하게. 근데 이 부분들을 26년도에 저는 엄청나게 당겨받고 급등이 나오고 오랜 조정 기간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두산이 막 진짜 15만원, 16만원 간다고 하면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SMR 초대박, SMR 대박, 두산밖에 없다. 두산이 손잡으려고 한다. 두산 다 줄 서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 두산만 바라본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주가는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매도해야 돼요. 그때 매도 못 해요. 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매도해야 돈 버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두산이 2만원,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 6만원, 7만원대 지금 이 얘기 하나로 우리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한 대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것도 잠깐만 보여드리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조회수가 19,500개, 댓글이 400개, 좋아요가 3,600개입니다. 이렇게 달리는 영상들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정말로 여태까지 계속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증명했다. 댓글 443개. 그쵸?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증명?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에 대한 증명을 다 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냥 이 댓글을 읽어보셔도 다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될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와 있는데 앞으로 너무나 좋은 뉴스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막을 거란 말이에요. 못 팔게. 그 뉴스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못 챙기게 할 겁니다. 왜? 더 갈 것 같거든요. 더 갈 것 같을 게 분명히 더 갈 것 같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그때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선반영이고요. 우리가 SMR에 대한 개화가 26년도에 시작될 거다까지 오케이. 맞췄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주가가 과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과하게 올라갔을 때 과감하게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머리 꼭대기는 못 잡을 거예요. 그건 잡을 수가 없어. 어디 고점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는 더 많이 가겠죠. 자, 그러나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확실한 건 뭐다? 광기의 영역이다. 두산이 옛날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주가가. 그죠? 얼마예요, 이게? 보시면은 11,000원부터 11,000원 되겠죠, 이쪽? 순식간에 거의 한 2, 3주 만에 주가가 3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포는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봐봐요. 꼬리가 없어요. 종가를 27.49% 정확하게 꼬리가 없이 종가의 모든 물량을 받아준 이후에요. 뭐 했다? 그 다음에 패대기 쳤다라는 거예요. 패대기. 거래를 엄청나게 돌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요. 얘네들은요. SMR 관련된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왔을 때 엄청난 거래량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 거래량을 돌리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키울 겁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제가 계속적으로 잡고 있고 아직은 뭐 그런 타이밍이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두산 잘 끌고 왔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 수익률 지키려면 결과적으로 그 수익은 매도를 해야 누구 돈이다? 여러분 돈이다. 그걸로 2배, 3배 상승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 평단이 3만원인 분도 있을 거고 4만원인 분도 있을 거고 7만원인 분도 있고 8만원인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찍혀있는 그 수익률에 대해서 수많은 상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게 2배 되면 3배 되면 4배 되면 내가 이걸로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진짜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자유롭게 하시되 뭐 하자?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는 연습을 하셔라.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1000주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영상으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구간, 단기 매도 타이밍 또 잡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주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타이밍, 타점
이런 가격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 여러분 선택에 맡겨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200주든 300주든 분할로 익절하시는 습관을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 돈이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되려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두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밑에서 정말 힘들 때, 버티기 힘들 때 계속 좋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죠? 지금 이제 뭐요? 정말로 집중하고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이제 시작점에 와 있어요.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좋은 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뭐요? 못 팔아요. 수익 못 챙겨요. 분명히 또 뭐요? 추격 매수예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익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강조를 드릴 거예요. 익절에 대한 타이밍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이요. 분명히 지금 이럴 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 힘들고 팔고 싶었지만 지금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아, 이때 조금만 더 살걸, 이때 조금만 더 추가 매수할걸,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주가가 또 올라가면 또 어떤 생각 할 거냐면, 아, 9만원대 좀 더 살걸, 이런 생각을 또 반드시 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뭐예요? 또 주가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돼요. 그 부분을 저는 미리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려면 정말로 마인드를 어떻게, 내가 수익을 챙겨가야겠다는 마인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마인드, 대신에 그 극대화하려면 분할 익절로 챙겨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영상 올라갈 때마다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좋은 얘기만 할 겁니다. 두산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요. 앞으로 계속 갈 거고, 두산이 20만원, 30만원, 100만원 갈 거다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제 욕을 먹어도 제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고, 전 여태까지 4년,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에코프로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계속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매도해야 될 때는 매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저를 지켜보셨다라고 하면 아마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 설문조사 2,800명 중에 76%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거의 한 2,000명 이상이 계속적으로 잘 보유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 전부 다 수익권이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예요. 우리가 왜 매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당장 돈을 못 번다라고 해서, 그죠? 돈을 못 번다라고 해서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 SMR에 대한 거를 반영을 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럼 그때 우리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표했던 구간대로 갈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SMR 앞으로 왜 계속 간다라고 하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폭발적인 매출과 이익이 받쳐줘야만이, 폭발적인 이익과 매출이 받쳐줘야만이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SMR과 원전의 특성상 단기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의 시간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저는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놓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수주는 계속 들어오고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때 뭐 하겠어요? 그때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살 거예요. 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그 유튜브에서는 계속 좋다고만 할 거예요. 앞으로 대박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살 거예요. 저는 그럼 이때 여러분들과 아마 안녕을 하겠죠. 우리는 위에서 매도를 하고. 정말 저는 그래서 이게 참 두산 지금 2년 동안 거의 언제죠? 제가 24년도 3, 4월 거의 이때부터죠. 정말로 옛날인데 23년도 3, 4월이면은 24년 3, 4월 여긴 것 같아요. 체코원전 수 전에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서부터 정말 끌고 왔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이제 거의 2년 다 돼가는데 빠빠이 해야 될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끝까지 잘 대응하셔서 매도 타이밍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시청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와 함께 매도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면, 참고로 제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칭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썸네일을 똑같이 따라 쓰고요. 똑같이 따라 쓰고 제 명품 차트 분석을 명품 차트 주식 김대표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이 워낙 유명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조심하시고,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위쪽에 010-845-9501,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같이 매도 타이밍 잘 잡아서 수익 실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건 간에 저는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들 저를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 관점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잘 버티는 구간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냉정하게 올라갔을 때 어디서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잡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010-845-9501 두산 남겨놓으시면 제가 아마 이미 지금 몇백 건의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남겨놓으시면 순차적으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나올 때 전달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두산 잘 익절하고, 제가 강조드렸던 뭐죠? 로봇 관련돼서 현대차 쪽도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현대차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이렇게 현대차 관련된 이렇게 로봇주 확인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과거의 사건이 미래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과거의 사건이 미래에 그대로 일어나요. 뭐냐면 과거에 핫했던 섹터들이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 미래에도 이 핫한 섹터들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미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개항전기, 현대 스텐시스의 로봇 모듈 부품 공급 10배 상승, 모베이스 전자, 모베드 부품 공급 상한가 5번, 그죠? 구형테크, 현대자동차 1차 벤더, 우수 AMS 1차 벤더, 에코캡 부품 관련돼서 1차 벤더,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 상승은요, 2023년도 에코프로가 이끈 2차전지 랠리가 생각이 납니다. 2차전지 랠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뭐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어요. 이때 당시에 주가들이 막 10배, 20배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죠? 에코프로도 막 보면은 뭐 만원대에서 30만원, 30배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애들이 있어요. 자이글, 이런 애들 보이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고기 불판 만드는 회사가 2차전지 하겠다고 4,000원에서 4만원까지 10배가 뛰고요. 다 정지예요. 다 정지. 다 정지. 뭐요? 그냥 RF세미 2,000원에서 3만원까지 15배 올라갔죠. 해먹고 정지. 이게 뭐예요? 다 2차전지 한다고 까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현대차가 지금 로봇 하잖아요. 자, 앞으로 정말 망할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회사들이나 로보틱스 부품 한다고 까불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5배, 10배씩 띄우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건 매매를 하는 거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작전으로 올라가는구나를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잘 확인을 많이 해보셔라.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도 많을 거다. 결과적으로 작전 세력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빨라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매집을 해놓고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걸 거예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시작될 거고 이 엄청나게 작전 세력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확인하셔서 매매 잘 하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영상 보셔도 되지만 시총이 좀 낮은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부품으로 넣어 놓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품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주는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회사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